파머 유원장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침대라고 부를 수 없었죠. 다락방 구석에 놓인 얇은 매트리스였습니다. 이서연, 아직도 자고 있어? 강민서의 목소리였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일어났어요. 대답하고 옷을 입었어요. 청소복이었습니다. 회색 원피스의 앞치마. 거울을 봤어요. 23살. 하지만 30처럼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3층에서 1층까지. 52개의 계단이었죠. 매일 세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서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26살. 명품 잠옷을 입고 있었죠. 커피가 왜 이렇게 늦어? 죄송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어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버지 유언장 낭독이야. 너도 와야 해. 손이 멈췄어요. 저도요? 당연하지. 법적으로 가족이니까. 비록 입양이지만. 입양.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민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민서는 까다로웠으니까요. 강준호가 내려왔어요. 28살. 장남이었죠. 서연, 내 셔츠는? 세탁실에 있어요. 가져와. 네. 세탁실로 달려갔어요. 셔츠를 다렸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준호에게 건넸어요. 그는 받지도 않고 테이블에 던졌죠. 아침은? 지금 준비 중이에요. 계란을 구웠습니다. 베이컨을 구웠죠.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모두 준비되었을 때 강 사장님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강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강태준, 나의 양아버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내려왔어요. 박소희 여사. 양어머니였죠. 서연아. 네, 어머니.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야 해. 11시야.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됐어요. 나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준호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입양아 주제에 유산이나 기대하는 거 아니겠지? 민서가 웃었어요. 오빠, 그럴 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겠어?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나는 참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10시였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3벌 있었죠. 모두 낡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장례식 때 입었던 거였죠. 유일한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했습니다. 민서가 지나가다 봤어요. 그게 뭐야? 창피하게. 이것밖에 없어요. 휴, 우리 가문 망신이네. 어쩔 수 없지. 빨리 와. 현관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츠 2대가 서 있었죠. 준호와 민서는 첫 번째 채 탔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2번째 채 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응? 아버지, 많이 그리우시죠? 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넌 모를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강남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30층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8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리셉션에서 확인했어요. 강태준 회장님 유언장 낭독이시죠?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 가죽 의자들. 한쪽 벽은 통유리였습니다. 서울 정형해 보였어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정장에 안경.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와 민서는 앞쪽에, 어머니는 가운데. 나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시작하기 전에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죠.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강태준, 68살. 강상으로병 회장. 아니, 전 회장. 그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2주 전 촬영이었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준호와 민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평생 사업을 해왔습니다. 강상그룹을 읽어왔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격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특히 서연이에게 미안합니다. 내 이름이 나왔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호와 민서가 나를 돌아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서연이를 입양했을 때 딸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화면 속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네가 이 집에서 겪은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지 못했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구나.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었어요.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나 강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강상그룹의 모든 지분. 준호가 자세를 고쳤어요. 강상그룹 지분 65%는 이서연에게 상속한다. 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민서도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둘째, 강남 본가 저택. 어머니가 숨을 멈췄어요. 평수 500평의 강남 저택은 이서연에게 상속한다. 민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유언장이 조작됐어. 셋째, 미국 LA 저택, 제주도 별장, 그리고 서초동 빌딩. 모두 이서연에게 상속한다. 넷째, 주식 계좌와 예금. 총 7,200억 원은 이서연에게 상속한다. 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준호가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일 정신과 전문의 3명이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완전히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그럼 협박당한 거예요. 저 여자가... 변호사가 나를 봤어요. 이서연 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병원 CCTV로 확인됐습니다.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는? 친자식인 우리는? 김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친자식 강준호와 강민서에 대해서. 준호와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눈빛이었죠. 각각 10억 원씩 상속한다. 10억? 민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고작 10억이요? 우리가 친자식이? 댄, 조건이 있습니다. 강준호는 현재 회사 돈 50억을 횡령한 상태입니다. 이를 전액 반환해야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강민서는 어머니 박소희 여사의 카드로 5년간 총 3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전액 반환해야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서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어머니가 민서를 봤어요. 배신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네가 30억을?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배우자 박소희에 대해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평생 생활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강남 저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또한
박소희 여사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해외 계좌 500억 원은 전액 환수한다. 어머니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죠. 당신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 김 변호사가 나를 봤어요. 이서연 씨, 고인께서 당신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죠.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네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간다. 놀랐겠지? 어쩌면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구나. 너를 입양한 게 20해 전이었지.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난다. 3살이었어. 너무 작고 조용한 아이였지. 아내가 원했어. 딸을 갖고 싶다고. 준호는 있었지만 딸이 없었거든.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집에 데려온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 민서가 태어났거든. 아내는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었어. 친딸이 생겼으니까 나는 바빴어. 사업이 중요했지.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 너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 가족이 아니라 하인처럼 취급받았지. 나는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모른 척했어. 비겁했지. 5년 전 네가 대학 입학을 포기한 날을 기억한다. 민서가 유학을 간다고 했고 아내가 너의 학비까지 민서에게 써버렸지. 너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 그냥 괜찮아요라고 했지. 그날 너의 눈빛을 잊을 수 없구나. 그날부터 결심했어. 모든 걸 바로잡기로. 5년간 조사했어. 준호의 횡령, 민서의 낭비, 아내의 비자금. 모두 기록했지. 그리고 유언장을 준비했어. 서연아, 이건 네가 받아야 할 것들이야. 20해 동안 네가 이 집에서 일한 대가야. 아니, 그보다 훨씬 적지. 너는 하인이 아니었어. 딸이었어. 내 딸.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살아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강상그룹을 잘 이끌어줘.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준호보다 더 뛰어나거든. 내가 지켜봤어. 행복해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사랑한다. 딸아.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소송 걸 거예요.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소송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거쳤으니까요. 그리고 강준호 씨, 횡령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처리하셨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검찰에? 네, 2주 내로 조사 받으실 겁니다. 민서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어떡해. 나 30억 어떻게 갚아. 난 돈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민서를 밀쳤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낭비만 안 하다랬어도. 엄마도 비자금 500억이나 숨겼잖아.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이서연 씨, 이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정식으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유일한 수입이었죠. 아, 그래? 근데 이제 안 나와도 돼. 어제 다른 사람 뽑았어. 네? 미안.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람?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라고 했죠. 아니, 이제는 내 집이었습니다. 30분 후 도착했어요. 강남저택 500평. 정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꽃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준호와 민서가 먼저 와서 난리를 친 모양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내 다락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작았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죠. 가방을 들고 내려왔어요. 1층 안방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방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넓었습니다. 30평은 되어 보였죠.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욕실까지 있었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이게 내 방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욕조에 물을 받았죠.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다락방에 좁은 샤워실만 썼었거든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곱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 멈췄어요. 습관이었죠. 아침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내 것만. 토스트를 구웠죠. 내 것만.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변호사였습니다. 이서연 씨, 10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서명할 서류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법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서명했어요. 수십 장의 서류. 축하드립니다, 이서연 회장님. 회장님,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강상으로 본사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벤츠가 왔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강상그룹 본사는 여의도에 있었어요. 50층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했어요. 이서연 회장님 오셨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죠.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하인이었는데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0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정미래 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가죽 의자가 편했죠. 오늘 오후 3시에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읽었어요. 회사 현황, 재무제표, 사업계획, 강상그룹, 건설, 호텔, 유통까지 연매출 5조 원.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3시가 됐어요. 임원 회의실로 갔습니다. 700명의 임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50대 이상, 모두 남자였죠.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회장이 된 이서연입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젊으시네. 여자분이 입양하라던데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은 인사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실례지만 회장님께서는 경영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하지만 배울 겁니다. 빨리 배우겠습니다.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어요. 강상그룹은 50년 전통의 기업입니다. 함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방을 둘러봤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회사를 키워나갑시다. 박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했어요. 밤 11시에 퇴근했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재무제표 읽는 법, 계약서 검토하는 법, 사업계획 세우는 법, 정미래 비서가 도와줬어요.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서연, 무슨 일이세요?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 마. 넌 남이야.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저 좀 도와줘. 무엇을요? 검찰 조사받았어. 횡령건 50억을 갚아야 해. 근데 돈이 없어. 그건 오빠 문제 아닌가요? 제발, 우리 남매잖아. 남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여자가 은혜도 모르고. 은혜요? 20년간 하인 부린 게 은혜인가요? 뭐? 이제 가보세요. 보안 불러야 하나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민서도 찾아왔습니다. 2주 후였어요. 서연아. 예전과 달랐어요. 명품 가방도 없었죠. 화장도 연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좀 도와줘. 30억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일하시면 되죠. 일? 나보고 일하라고? 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넌 1조가 넘는 재산이 있잖아. 30억쯤이야. 그건 제 돈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저를 하인 취급한 게 가족인가요?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나 정말 막막해. 친구들도 다 떠났어. 돈 없으니까. 경험해보세요. 제가 20년간 느낀 걸. 이 나쁜 년, 나가주세요. 보안! 보안이 민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하지 않았고 옷도 평범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그 집에서 나가야 한대, 내일까지. 유언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갈 곳이 없어. 도와줘. 원룸 알아보세요. 원룸? 나보고 원룸에 살라고? 매월 300만 원 받으시잖아요. 충분해요. 서연아, 네가 이럴 거야? 내가 너 키웠는데. 키웠다고요? 일어섰어요. 언제요? 언제 키우셨어요? 너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게 그게 끝이었죠. 그 뒤로는요? 하인으로 부렸잖아요. 그건 이제 가보세요.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가족을 버리면 벌 받아. 이미 20년간 벌 받았어요. 이제는 어머니 차례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됐어요. 임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결정이 옳았습니다. 신사업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올랐어요. 30% 상승했죠.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3세 여성 회장, 강상으로 새바람. 입양해서 재벌이 된 여자,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정밀의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님, 강준호 씨가 구속됐답니다. 그래요? 횡령죄로 3년형 선고받았대요. 그렇군요. 강민서 씨는 식당에서 일한다던데요. 열심히 살겠네요. 박소희 여사는 어머니 얘기는 됐어요. 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창립 5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호텔 그랜드 볼룸. 500명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셨죠. 안녕하십니까. 강상으로회담 회장 이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이 그룹의 창립자 가족이 아닙니다. 입양하였죠.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20년간 그 집에서 하인처럼 살았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강태준 전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무거운 자리를 맡겨주셨죠. 화면에 아버지 사진이 떴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였어요. 서연아. 언니. 많이 변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옷,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빛.
오늘 연설 들었어. TV로. 그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간 너한테 한 짓들 다 기억해.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눈물이 났어요. 민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힘들었죠? 응? 부모님 기대, 오빠와의 경쟁. 다 힘들었을 거예요. 서연아,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우리 모두. 민서가 나를 안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이렇게 커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강상그룹은 성장했어요. 매출 20% 증가. 직원 복지도 개선했죠. 준호가 출소했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어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연, 오빠,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다 잘못이었어. 용서해줘.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증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피곤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면 뭐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찾으세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가족이잖아요.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어머니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서초동. 10평짜리.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서연이요.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이었죠. 왜 왔어?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죠. 차드릴게. 어머니가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미안해요. 뭐가?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은 일만 하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도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됐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어머니도 외로웠을 거예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너한테 너무 못했어. 딸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게 너무 후회돼. 일어나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이제라도 시작해요. 진짜 엄마 딸로. 2년이 지났습니다. 강상그룹은 더 커졌어요. 매출 7조 원. 직원 7만 명.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잘 되고 있었어요. 민서는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셰프가 꿈이라고 했죠.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너무 예뻐. 내가 이런 걸 왜 몰랐을까.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남 저택에서. 이제는 진짜 집이었어요. 다락방은 철거했습니다. 대신 커다란 창문을 냈죠. 건배! 5명이 잔을 부딪혔어요. 준호, 민서, 어머니, 그리고 나. 아버지 사진이 식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식탁을 비췄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만든 케이크야. 맛있어. 준호가 커피를 따랐어요. 내가 직접 볶은 원두야. 어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딸아, 사랑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자 엄마. 그날 밤 내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입양된 지 25년째. 23년간 하인이었고 2년간 회장이었고 오늘부터 딸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다. 돈도 권력도 회사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랑이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명했어요. 입양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잘 자요, 아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